지난 6월 지방선거로 당선된 단체장 취임 100일을 맞아 이번 주 7시 뉴스 제주에서 준비한 연속 대담 순서입니다. 오늘은 오영훈 제주도지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취임 100일이 지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대응했다라고 하셨거든요. 지난 100일을 좀 돌아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생 경제 활력 대책, 1차 추가 경정 예산 역대급 8,510억 원 이상을 편성하면서 추진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미래의 먹거리, 신성장 산업에 대한 모색 작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선거 동안에 약속드렸던 공약을 세부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도전 과제를 수립하는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와 또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이나 또 견제부 견제 주로 견제 역할을 했었죠. 집행부 견제 역할을 많이 해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직접 집행부 수장을 맡아보시니까 어떤 점이 좀 다른가요? 일단 국회의원과 이제 뭐 도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이렇게 견제와 감시 기능을 이제 주로 하게 되는데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죠, 단체장은. 그래서 좀 다른 측면이 있고 그만큼 어깨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희망하는 상임위를 희망하게 되고 또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해서 주로 입법 활동과 또 정책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뭐 모든 분야 전 분야에 걸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 무거운 책임만큼 또 성과를 빨리 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내는 측면에서는 좀 이쪽이 더 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도지사의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가 이제 인사권이지 않습니까? 행정시장부터 뭐 경제통상진흥원장 또 최근에 ICC 제주 대표이사까지. 근데 도정 인사에 대해서 여러 비판과 이견이 많거든요.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아까 열거하신 그런 또 자리 위에도 에너지공사라든가 또 다른 전문적인 직종들이 좀 있었고 개방형직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좀 폭넓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도민들의 눈높이에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좀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과정에서 보면 민선 8기 저희도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와 견해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추진 체계 마련이 더 시급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 전에 특정 자리를 약속했다 이런 건 전혀 없는 거고요. 이미 저는 도정 질문 과정에서 답변을 충분히 드렸다 생각합니다. 국토부가 진행한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 보완 용역 최종 결과 언제쯤이면 나올까요? 국토부에서는 뭐 10월 말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약속이 지금 번번이 지금 어겨진 상황이 됐습니다. 보통 이제 7월까지 했다가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국토교통부의 상황에 따라서 시기를 조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도입회 도정 질문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구했지만 이제 성사되지 못했다라고 하셨거든요. 뭐 직간접적으로 이제 제안을 좀 했고 또 저희 공항 추진단에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성사되지 못했을까요?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국토부 보완 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보완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또 환경부에 제출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런 과정, 그다음에 환경부가 또 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 이 과정을 또 지켜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4.3 중앙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생존 희생자 보상 지급 결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을 했는데 장애 등급 논란이 있어서 이게 심사가 보류됐거든요. 장애 진단서 등을 이제 첨부해서 아마 이제 서류를 제출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장애 진단서라는 것이 70년 전에 있는 그 벌어진 일들이었거든요. 그 트라우마는 그때 생긴 거 아닙니까? 부상도 그때 입었던 거고. 근데 지금 70년이 지난 다음에 현재의 장애 진단 등급이라는 거는 현재의 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등급을 결정한다?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저는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에서 저는 합리적인 결정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현재 현행법에서 얘기하는 장애 등급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에 대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그리고 70년이 지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도실무위원회에서도 심의가 이루어지고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맞습니다. 저는
중앙위원회에서 저희들을 판단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도정 질문에서 또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해서 네네. 지사님은 이게 폐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게 바꿔야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뭐 모든 법률이라는 건 헌법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바꿔야 되는 것이고 법률도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이제 국제도시 특별법이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20년이 지났거든요. 국제도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20년이 지난 상황, 이 코로나 팬데믹이 위기 상황이 이 일종의 상당한 전환적 위기 상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20년 전의 비전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 것이고요.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라는 구상은 아직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속 가능성이고요. 섬의 지속 가능성, 제주의 지속 가능성이 전제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여기에 살고 있는 도민 한 분의 한 분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데 저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와 철학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도민 여러분들이 어떤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또 관심이 높은데 지금 제가 선거 과정에서 표현했던 것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라고 표현을 했고요. 지금 현재 용역이 이제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데 그 주체는 이제 행정처제 개편위원회죠. 출범을 했고요. 네, 출범을 했고 행정처제 개편위원회 내에서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서 용역진을 설정할 것인지 결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회하고도 충분하게 좀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구상이 이렇게 현실화되기는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로 베이스에서 고민이 시작돼야 되고 도민 의견들을 잘 수렴하면서 새롭게 제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자치 모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고. 네. 그런데 전제 원칙은 저는 그동안 우리가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서 도지사의 제왕적 권력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저는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에 또 투자도 해상 풍력 문제와 관련해서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제주도의 권한을 명확히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뭐 전남도나 또 진도군 등에서는 해상 경계와 또 자기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자기 자치단체마다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근데 현행법상에는 제주도의 영역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보장돼야 한다는 걸 저는 주장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해양 영토의 경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해양 경계의 문제를 법률로서 명확히 하자,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런 추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주의 해양 부분에 대한 자치권을 수호하는데 바다 자치를 저는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진도나 이제 또 다른 그 전남도와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송전의 문제가 이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협의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협의의 여지도 있고. 투자도뿐만 아니라 제주 동쪽 해역에도 지금 대규모 해상 풍력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 아래 계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주도권도 좀 민간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해상 풍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우리의 권한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래서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서는 우리의 권한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산지방해양항공청에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러를 이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의 영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바람이든 태양이든 공유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제주도가 더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에 강원특별법 개정으로 제주만의 특별자치도 이점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출발했고 또 그만큼 권한이양이나 제도 개선들도 우리가 강원자치도와는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속도를 내서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아닌 제대로 된 특별자치가 될 수 있도록, 즉 포괄적 권한이양이 될 수 있도록
비전 설정을 좀 더 명확히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할까요? 우선 포괄적 권한이양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단계적 1단계에서 7단계까지 지금 진행을 해서 국회에 지금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내고 우리가 이제 매번 이제 국무회의 과정을 통해서 정부와의 협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법안을 제출하고 해왔었는데 우리가 안 되는 거를 빼고 대부분 다 되는 부분은 우리한테 달라 하는 게 이게 포괄적 권한이양의 방식으로 하고 싶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일괄이양법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방자치법을 이제 개정해 나가고 이런 전면적으로 해왔거든요. 이런 사례를 우리도 적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그런 안이 나오게 되면 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민의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쨌든 제주특별법도 개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네네.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네네. 혹시 공약 가운데에서 네.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거나 윤곽이 좀 나오고 있는 공약이 있을까요? 일단 15분 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워킹그룹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관련 전문가가 채용이 되고 있고 개념과 철학에 대한 이해가 지금 선행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그 공간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시간적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계획에서 이 관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와 관련돼서 향후에 추진체가 좀 더 명확해지게 되면 가시적인 성과를 내년부터는 시범도시를 만들면서 진행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상장회사 20개 육성 유치와 관련해서 저희 핵심 공약 중인데 네. 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수도권들의 기업 이전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향토 기업 제주도 내에 있는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미 24개 기업이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속도를 좀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그 집무실 개소. 네, 이미 뭐 만들어졌고요. 네. 다양하게 서귀포 시민들께서 도의사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제주 연동에 있는 청사까지 오지 않더라도 제가 가겠다. 그래서 내일도 갈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또 많은 분들이 네.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부분들이. 이제 내년 예산안이 네네.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네네. 시점이 됐는데 네네. 어떤 기조로 지금 짜고 계세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민생경제 활력 대책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1차 산업 종사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또 있는 것이고요. 여전히 관광 경기는 호황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경제 산업 정책에 대해서도 좀 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저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꼼꼼한 복지 체계 마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성을 기조를 좀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쨌든 지금 많은 채무가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채무도 근데 뭐 제가 예산안을 들여다보고 예산 상황을 좀 점검을 해봤는데 충분히 18% 범위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끝으로 또 우리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존경하는 저희 도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지지와 성원 덕분에 저희 도정 민선 8기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희망,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한 모습으로 도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고요. 앞으로 더 진짜 뛰실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를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